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오는 15일과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은 벌써부터 난장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참석하지도 미리 녹화된 영상 메시지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태국 방콕에서 열릴 예정인 에이펙에도 불참할 예정이라고 페스코프 대변인은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과 유럽연합은 직장에서 러시아 대표단을 모욕해 줄 것을 파트너들에게 촉구했다고 영국의 텔레그래프지가 보도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했다면서 러시아 대표단이 연설할 때 모두 퇴장하는 행동으로 모스크바에 맞서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관리들은 G20에서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해 모든 가능한 것을 하겠다고 텔레그래프지에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대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부장이 참석합니다. 유럽연합 외교부 대변인은 범죄와 잔악행위, 불법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고하게 보여주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파트너들이 라브로프 부장 그리고 러시아 대표단 멤버와 만나지 말라고 하거나 러시아 측이 발언할 때 퇴장할 것을 종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애들 간의 따돌림이 무려 G20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영국은 유럽연합과 전반적인 외교정책은 다르지만 러시아를 고립시킨다는 데에는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발리의 중심 무대를 차지할 것이라면서 거기에는 푸틴을 제외한 모든 국가 원수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정상회담이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G20에 우크라이나가 묻으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통은 평화의 메시지를 보낼 기회가 있다면서 모두가 뭉치면 러시아는 고립된다고 했습니다. 한유럽연합 관리는 또 러시아와 직접 대처하는 게 좋으며 그렇게 하면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얼마나 고립되는지 알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워싱턴이 키예프에 대해 러시아와의 대화에 좀 더 개방적이 되라고 종용하고 있지만 유럽은 어떤 협상이라도 우크라이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면 내일 우크라이나에는 평화가 찾아오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멈추면 우크라이나는 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엘리제의 소식통을 이용해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없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분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협상을 하게 되면 언제 해야 하는지는 우크라이나가 정할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G20가 우크라이나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정크 미디어가 소위 소식통을 이용해 아무 소리나 마구 늘어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계속 전쟁을 하라고 떠밀면서 러시아에게만 일방적으로 전쟁을 멈추라는 황당한 논조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이라는 이들은 중공과 러시아가 협력해 긴장 완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물타기 하는 상황이 두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유럽연합 관리는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무제한의 우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G20에서 일본은 러시아가 핵무기 위협을 하고 있다는 서방의 내러티브에 동조하기 위해 공동성명에 핵무기를 집어넣는 방안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EU 가운데 G20 참석 국가는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입니다. 영국은 EU가 아니지만 대러시아 성토의 선봉에 섭니다. 여기서 G20의 진영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브릭스는 대러 제재에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제재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터키는 다소 러시아에 기울어진 상태에서 중재역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딱히 대러 제재에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개최국으로 이벤트가 원만하기를 바라는 입장인데다 러시아, 중공과 유대 관계에서 제재 대열에 동참하지는 않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사실 다들 동상이몽입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은 한원 수 없이 러시아가 고립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앵글로색슨만큼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프랑스는 천연가스를 러시아보다 4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팔고 있는 미국에 대해 동맹국에게 너무하는 것 아니냐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독일은 러시아와 한 진영으로 묶인 중공의 경제적 이유로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습니다. G20 참가국들은 모두 셈법이 다릅니다. 이번 발리 G20에서 공정한 무역, 개발협력, 코비드, 인플레이션 대책, 기후, 환경, 에너지 등 온갖 이슈를 다루기는 하지만 대부분 뜬구름 잡기입니다. G20의 공동성명이라는 게 무슨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단지 선언에 불과합니다. 관전 포인트는 다른 게 없습니다. 러시아를 배제하자는 앵글로색슨의 바람잡이에 어느 나라가 동참하고 불참하는가입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이 연설을 할 때 누가 퇴장을 하는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의 답은 나와 있습니다. G20는 한국에 있어서도 국제 외교에 굉장히 어려운 시험대입니다. 사실 앞서 유럽연합 관계자가 국제사회라는 단어를 언급했는데 서방이 말하는 국제사회는 엄밀한 의미의 국제사회가 아닙니다. 소위 컬렉티브 웨스트에 속하는 앵글로색슨과 유럽의 몇 나라, 그리고 일본 정도에 불과합니다. 세계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소수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한다는 말도 이제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가치 공유라는 말도 재고가 필요합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게 동맹이라고들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사활적,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게 동맹입니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이데올로기로 진영이 나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데올로기라는 것도 한국인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G20 국가 가운데 국민들이 러시아에 대해 멸공을 외치며 성토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외교에서는 국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역사에서도 배워야 합니다. 판세를 읽지 못하고 무작정 가치 동맹만 외치다가는 나라가 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명청교체기 때 시대를 읽지 못하고 삼전도의 굴욕을 당한 예가 바로 그것입니다. 쉽게 말해 명나라와 가치 동맹을 하겠다면서 청나라에 오랑캐라고 욕만 하다 망한 케이스입니다. 현재 러시아에 대해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나라치고 성한 나라가 없습니다. 벌써 여러 국가들의 레짐이 자연스럽게 체인지됐습니다. 지금 프랑스, 독일, 체크, 영국, 이태리, 스페인 등에서는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앵글로색슨과 가치를 공유한다면서 취한 대러 제재가 부메랑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치 동맹을 내세워 주권을 내팽개친 결과입니다. 가치를 어느 나라와 공유할 때는 국민들의 공감대도 얻어야 하는데 정치권이 제멋대로 얼렁뚱땅했다가 난리가 난 게 유럽의 동반몰락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